자, 혜인이는 선생님이 얘기 듣기로는 일단 중3 것까지만 딱 했다라고 얘기 들었거든? 그렇죠? 그러면 공수 원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은 진행이 안 된 거죠. 우리 천천히 풍산자 풍산자 어디갔어? 어머나. 자, 이제 풍산자를 들어갈 텐데, 풍산자에서 다항식, 이건 뭐 중학교 때도 중3 때 하죠. 그지? 다항식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일단 이런 개념만 조금 알아두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 무슨 개념이냐 하면, 항이라고 하는 게 다항식에서 항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냐면 어떠한 미지수와 어떠한 숫자의 곱으로 표현된 꼴을 보고 우리가 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그러면 수랑 수를 곱하게 되면 얘는 무엇이 되느냐라고 할 적에 이 값은 수가 될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은 항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냥 무슨 값이 돼버리는 거야? 얘는 수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죠? 그럼 우리가 초등학교 때나 이렇게 수학을 배우기 시작하면 숫자는 뭐 1이라는 게 있고 2라는 게 있고 3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우리 이제 이런 것들을 더해볼래?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빼볼래? 곱해볼래? 뭐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 그치? 그래서 항이라고 하는 것도 어쨌든 수이기 때문에 그 수의 사칙연산에 대하여 배워볼 것이다 라는 얘기.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이런 식으로 그랬을 적에 이제 여기에 이렇게 되어져 있네. 뭐 수의 세계에는 뭐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그건 다 한번 알고는 계시는 개념일 것 같아서 일단 다항식이라고 하는데 다항식은 항이 여러 개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뭐 단항식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지는 거 한 개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뭐 단항식 뭐 상수항 뭐 개수는 이렇게 쓰여져 있을 때 이에 x야 라고 하면 x 앞에 있는 2를 보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한다? 개수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내잖아. 그래서 뭐 이런 식의 표현 이렇게 되는 거고 차수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는 지금 1일 때는 우리가 생략하기로 하지만 이렇게 쓰여져 있는 너를 보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한다? 차수라고 이렇게 부르도록 한다. 정의들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어 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동류항이라는 게 무엇이니? 라고 하면 이 동류항이라고 하는 것은 얘와 동류항이 되려면 같은 문자를 쓰고 차수가 같고 개수는 달라도 되고 이해되죠? 이런 것들 이 둘의 관계를 보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한다? 동류항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개념 확인. 1번 보자. 5x의 세제곱에 3x 제곱에 y의 제곱에 마이너스 3의 y의 4제곱에 2x의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져 있네. x에 대한 이 다항식의 차수는? 이라고 물어봤어. 그치? x에 관해서 이 다항식의 차수는 누굴 얘기해 주는 거냐? 제일 큰 걸로 불러주면 되거든. 제일 큰 차수가 몇 차니? 아이고 좋아. 3차. 됐어.
y에 대한 이 다항식의 차수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어. 무엇이니? 2야? 4. 그렇지. 4차. y에 관하여는 4차.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x제곱의 개수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어. x제곱의 개수는 무엇이니? 3y. 아이고, 그렇죠. 3y의 제곱. 이렇게 됐어. 그럼 내가 이 다항식을 y에 관한 식으로 한 번만 볼게 라고 했어. 그때의 상수항은 누구이니? 라고 물어보면 상수항은 누구니? 5x. 그렇지. 5x 세제곱. 2x. 아, 좋은데? 선생님, x가 문자인데 왜 상수항이에요? 라고 하는데 y에 관해서 바라볼 때는 x도 그냥 숫자로 바라본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이, 좋아. 좋다. 좋다. 그래서 이제 다항식을 수학은 일단은 뭔가를 할 때 이쁘게 정리를 하고 이쁘게 표현을 하고 그런 다음에 뭔가를 풀려고 노력을 하거든. 그랬을 적에 이제 어떠한 다항식을 정리를 해내는 방법이 있는데 그 문자에 관해서 내림차순 정리라고 하는 것이 있고 오름차순 정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오름차순 정리는 내용만 살짝쿵 알면 되지 저걸 반대로 올라가는 거거든. 그냥 우리는 누구만 알면 된다? 내림차순의 정리만 알면 된다. 내림차순이라고 하는 건 차수가 큰 거에서부터 작은 것으로 차근차근 정리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4x의 세제곱, 3x의 제곱, 2x 더하기 1은 이쁘게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가 되는 거고 얘를 거꾸로 써줄 적에 오름차순이라고 하는데 그건 굳이 알 필요는 없다. 이해되죠? 뭔 소린지? 오케이. 됐어. 아이 좋아. 그러면 1번 얘를 x에 대한 내림차순 선생님이 여기에 있는 1번에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한 번만 해볼게 라고 하면 얘가 x제곱 y제곱 2에 작다. 아 선생님 젊은데 이렇게 눈이 잘 요새 심심해. x제곱 y제곱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3xy 더하기 4y제곱 마이너스 5x 마오 y 더하기 7 얘를 x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거든. 그러면 사실은 조금 반칙이기는 한데 얘랑 얘가 동류항이잖아. 그럼 조금 이따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다항식에서는 합이나 차나 이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끼리만 더하거나 뺄 수 있어? 동류항끼리는 더하거나 뺄 수가 있더라 라고 한단 말이지. 그지? 그럼 쟤네는 x의 제곱에 관하여 동류항이기 때문에 y제곱에 더하기 2 곱하기 x의 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될 거고 또한 x에 관한 동류항이 하나 여기 또 있네. x로 끄집어내면 3y에 마이너스 5에 곱하기 x가 될 거고 나머지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4y제곱 마육 y 더하기 7 이렇게 정리해내면 x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가 된 거야. 그죠? 그럼 이제 얘나 y에 관한 이런 걸 하지 마. 안 해도 돼. 오름차순은 안 해도 돼. 내림차순 한 번만 해봐라. 바로 부를래? 그래, 바로 불러봐. 그래, 불러봐. x제곱 y제곱 x제곱 y제곱 3xy 3x 마이너스 6 3x 마이너스 6 그럼 나는 3 곱하기 x 마이너스 2y 뭐 이렇게 쓰면 되나? 또 y제곱 있었네. 그치? 그럼 다시 한번 불러보자. 어떻게 갈까? x제곱 플러스 4의 y제곱 또 3x 마이너스 6이니까 x 마이너스 2의 y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EX의 제곱 마오 X 플러스 7. 이게 Y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하는 것이다. 라는 거. 아시겠죠? 아, 참 쉽다. 됐어. 어렵지 않죠? 오케이. 그 다음 유제 2번이 있네. 유제 2번. 이거 정리 한 번만 해봐. 아니다, 잠깐만 있어봐. 이게 지금 1번이었구나. 그럼 2번은 숙제네. 유제 2번은 숙제네. 오케이. 그럼 이제 우리 개념 확인을 말고 우리 3번을 풀지 뭐. 3번 세 다항식 여기 합차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합과 차는 어떻게 해낼 수 있다? 동류항끼리만 계산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라지 A라고 문자 다항식을 라지 A로 문자 B로 문장 C로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다가 하나씩 넣어서 계산 안 하죠. 그치? 누굴 먼저 계산을 해야 돼? 라지 A 빼기 B 플러스 C의 마이너스 2배의 A 플러스 C 이렇게 된 거지. 그치? 그럼 이제 이 I를 먼저 최대한 간단히 하자. A에 B에 더하기 C에 마이 A에 마이 C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얘가 A에 빼기 B에다가 이거 계산하면 마시거든. 마이너스 C에 마마가 붙어서 플러스 C가 될 거고. 어머나 이것도 계산할 걸 그랬네. 2A로 이렇게 나왔어. 그치? 그러면 이제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3A에 2에 마이너스 B에 플러스 C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A 자리에다가 X제곱에 마이너스 X Y에 2Y 마이너스 B 자리에다가 X제곱에 마이너스 X에 Y 그리고 C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4의 X제곱에 2XY에 더하기 7Y의 제곱 이렇게 된 거거든. 얘를 뭐에 관해서 정리하라고 되어져 있어? 없어. 그치? 그런데 그러면 보통 이렇게 X랑 Y가 섞여 있을 때 누구에 관하여 내림차순 정리를 하니? X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거야. 계산해봐. 지금 계산해. 내가 가볼게. 아, 내 적어줄게. 이면지 주고 이면지. 가리고 풀어야지. 여기 있어요. 어색하지? 처음이라 어색하지?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y제곱 끝이야? 2의 x제곱에 답이 여기 써있구나. 맞구나. 딩동댕 이렇게 좋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5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내가 지금 5번으로 가면
숙제 4번이랑 선생님이 암 숙제를 이렇게 얘기할 거야. 1번부터 30번, 풍산자 1번부터 30번 얘가 쭉 연결되어서 있는 숫자잖아. 그래서 1번부터 30번까지 해오면 돼 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중간에 했던 필수 예제 문제는 안 하고 그냥 유제 안 돼 있는 것만 해가지고 오면 돼. 근데 이 책이 조금 좁죠? 여기 이렇게 좁아. 근데 다 해결할 수 있겠어? 여기다가 해결할 수 있으면 선생님은 그냥 책에다가 잘 해결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 왜냐면 학교 시험 보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너무 좁아서 만약에 연습장에다가 풀어야 되면 숙제 검사할 때 선생님한테 가지고 와야 돼, 연습장을. 안 그러면은 이게 서운한 일이 벌어지고. 숙제 연습장이 없다고? 그러면 답만 있는데 내가 이걸 숙제 한 걸로 쳐야 돼. 어떻게 해? 이런 게 아니야. 웬만하면 책에다가 다 해결하시고 혹시라도 연습장에 틀게 되면 그 연습장은 꼭 지참해 주셔라 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거 할 거야? 이거 할 거야? 선생님 지금 구독자가 160명 정도 있거든. 200명 정도 되면 실버버튼 맞는 거 아닌가? 아니야? 몇 명이야? 10만 명? 그럼 엊그제 우리 갔던 데는 대단한 거네. 나 엊그제 우리 애들하고 갑자기 도마뱀 사고 싶다 그래가지고 도마뱀 사러 갔다 왔거든? 근데 거기에 갔더니 실버 그 유튜브 실버가 이렇게 걸려있더라고. 정부로? 알아? 진짜? 그 유명한 사람이 있나? 그러면 그래가지고 거기서 내가 저거 하나 사갖고 왔지. 도마뱀 좀 개콘지 뭔지인데 계속 잠만 자고 놀고 싶은데 밖에 나오지도 않고 유명한 사람이구나. 자, 그래서 이제 이 필수 예제 5번 물어보면 여기서도 A에 대해서 B에 대해서 알려줬는데 이걸 만족하는 다항식 X의 값을 구해줄래 그랬으니까 일단 쟤를 어떻게 하자? 예쁘게 정리하자. 그지? X 넘어가면 2에 X가 될 거고 4A 넘어가면 마사 A가 될 거고 더하기 2의 B 이렇게 표현이 될 거거든. 그럼 양변을 2로 나누고 시작하자라는 거야. 2로 나누면 YA에 더하기 B가 될 거니까 여기 이제 A 자리에다가 누구를 갖다가 집어넣자? X제곱에 마이너스 3에 X에 Y에 플러스 2Y 제곱을 집어넣고 B 자리에다가 3에 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 Y에 플러스 6Y 제곱 이렇게 놓자고. 그죠? 그래서 동료와는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니까 YX제곱 X제곱 넣어 6XY 2XY 이렇게 마사 Y제곱 2Y 제곱 이렇게 계산 생략했는데 이해되니? 어떻게 되는지? 오케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칙 연산 중에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제는 중요한 다항식의 곱셈이거든요. 다항식의 곱셈. 근데 이제 그 다항식의 곱셈을 하게 되려면 일단은 우리가 요걸 살짝 쿵 알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지수법칙이라고 하는 건데 첫 번째 법칙은 A의 N제 X로 가자. X의 A제곱 곱하기 X의 B제곱이라고 되어져 있으면 이거 어떻게 돼? 지수끼리 서로 어떻게 해주니? 더해주게 돼. 그래서 A 더하기 B제곱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고 X의 A제곱 나누기 X의 B제곱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주면 되죠? X의 A 마이너스 B의 제곱.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지수끼리 서로 더하거나 빼거나 하다 보면 지수의 값이 얼마가 될 수도 있어?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숫자가 나오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0제곱이라고 하는 값이 나왔어. 그럼 이거의 값은 예를 들면 x제곱 나누기 x제곱 이런 얘기거든. x 0제곱은 얼마야? 1이야. 어우 좋아. 무슨 얘기야 이거. 같은 수를 같은 수로 나눴어. 단 x가 0은 되어서는 안 되고 라고 할 적이 1이니까 모든 수의 0제곱 0이 아닌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다 라고 아시면 되고 x의 마이너스 2제곱 같은 경우는 x 나누기 x의 세제곱 이렇게 쟤는 얼마야? 그렇지. 분자의 x가 하나 있었고 분모의 x가 3개 있었어 라는 얘기거든. 그게 x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분모에 x가 2개가 남아 이런 얘기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지만 이 상태로 올 수도 있어야 되고 이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어야만 한다 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고 세 번째 xy의 전체의 m제곱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건 어떻게 되게? xy의 전체를 m번 곱했어. 어떻게 되게? x의 m제곱 y의 m제곱. 그러면 이렇게 xa제곱 yb제곱의 m제곱 얘는 어떻게 되게? xa m제곱 yb의 m제곱 이렇게. 얘네도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는 것도 너무나 당연하게 와야 되지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것도 자주 써먹으니 그렇게 알고 있자. 외워놓고 있자. 그리고 분수꼴이어도 그 아이는 똑같이 생각해 주시면 된다. y의 m제곱 분의 x의 m제곱 이렇게. 당연하게 y의 값은 0은 아니어야지. 뭐 이런 식이야.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야 우리가 이제 곱셈을 진행할 수 있어서 지수 법칙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했고요. 분배 법칙이라는 게 있다. 왜 저래? 분배 법칙. 여기에 이렇게 분배 법칙. 처음 이렇게 할 때 다항식 이런 거는 좀 그래. 함수 나가고 이래야 재밌는데 할 얘기도 많고 한데 다항식은 뭐 다 아는데 뭐 다 아는 거 아니? 다 아는데 다 하니까 막 그래요. 분배 법칙. 첫 번째 m 곱하기 a 더하기 b야 라고 되어져 있대. 그죠? 이건 어떻게 하면 된대? 하나씩 곱해주면 된대. 그지? 그래서 얘가 어떻게? m에 a 더하기 m에 b 이렇게. 그래서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는 걸 분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걸 인수분해 또는 분배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얘를 보통은 분배라고 하고 얘를 인수분해라고 하고 우리가 조금 있다가 배울 게 이제 인수분해인 거죠. 그지? 졸려? 안 돼. 왜 그래? 두 번째 a 더하기 b 곱하기 c 더하기 d a 곱하기 b 곱하기 c 더하기 d 불러보자. 어떻게 돼? AC AD BC 더하기 BD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이해되죠? 이게 분배 법칙이란다라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차근차근 하나씩 잘 풀어보자 라고 하는 거야. 7번에 1번은 선생님이랑 같이 하고 2번은 애인이에게 맡기겠다 라는 거죠. 1번 7번에 1번
3ab 곱하기 a 세제곱 이라고 했어. 그러면 3ab에다가 a 세제곱 이렇게 곱한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누구만 동류항이냐, 이렇게 동류항이 아니라 같은 문자잖아, 그죠? 그럼 이 위에 1이 생략된 거니까 얘 전개하면 어떻게 되겠어? 3a의 4제곱 b 이렇게 되겠다. 그리고 마이너스 6에 a 2개, a 1개, a 3개, b 2개, b 1개, b 3개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3b 세제곱이야. 그럼 마이너스 9 a 1개, b 1, b 3개, b 4개 이렇게 그냥 정리해버리고 끝냈어. 이해되죠? 2번 한번 풀어보십시오. 돌리면 안 되지. 돌리면 안 되지. 빨리 풀어. 여기 쳐다봐야지. 여기 쳐다봐야지. 아, 저리 가 그냥. 얘네들은 이제 선생님의 철저한 관리에 들어왔습니다. 중학교 때는 어땠어? 수학? 1등급이라고 하나? A는 다 맞았어? 아니요. A가 뭐지? 어떻게 되는 게 A지? A가 90점 이상이었나? 80점 이상이었나? 뭐 그런 거 있나? 그런 거?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가끔 떨어질 때도 있었어? 거의 다 B. 거의 다 B야? 네. 그럼 뭐 실수해서 그런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좀 속도가 느려서. 아, 괜찮아. 속도는 근데 충분히 좀 의식하면서 빨리 좀 풀려고도 좀 많이 해야 되고, 근데 내신에서는 속도가 느리면 조금 불리하긴 한데 모의고사에서는 그래도 괜찮긴 하거든. 그래도 조금 의식적으로 조금 빠르게 풀자라고 늦게 좀 해야 돼. 무슨 소리인지 알죠? 해봐 이제 빨리. 다 했어? 답 맞춰봤어? 응. 여기 있다. 뭐니? 맞니 안 맞니? 이거 됐다. 됐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9번이네. 9번에서 이렇게 돼 있다. x 세제곱하고 얘를 곱할 거야. 이렇게 해서 너를 곱할 건데 전개해. 그러면 쟤를 전부 다 어떻게 해야 해? 전개를 해야만 하는데 여기서는 누구의 개수만 구하고 싶대? 4제곱의 개수만 구하고 싶대. 그러면 이거를 다 전개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4제곱 되는 것만 생각하자. 세제곱하고 3차하고 몇 차랑 곱해야 4차가 될까라고 하면 3차와 1차 이렇게 곱하면 돼요. 2차와 2차 그리고 1차와 3차 이렇게만 되면 되겠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얘랑 하면 8 훅 하고 가로 묶고 4랑 마삼 12 이렇게 될 거고 2하고 5 10 하고 가로를 닫고 4제곱에 어쩌고 저쩌고 신경 쓰고 싶지 않아. 그죠? 그러면 18에서 12를 뺀 거니까 얼마 되겠어? 6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쉽다? 쉽다. 이제 다항식의 나눗셈이야. 다항식의 나눗셈. 요거는 지금 이 다항식의 나눗셈은 처음 하는 단원일 거예요. 처음 하는 단원. 왜냐면 우리가 중3 때도 누구까지는 곱셈 공식이라고 해서 다항식의 곱셈까지는 했었을 텐데 나눗셈은 중학교 때 배우지 않거든. 그지? 그래서 그 나눗셈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할 때 그냥 우리 이렇잖아. 숫자로 나눗셈을 할 적에 17을 3으로 나누어 볼래?
라고 하면 17 안에 3이 최대한 몇 번 들어가지를 생각하죠. 그래서 부구단을 써가지고 3, 5, 5번 들어갈 거고 위에서 아래 걸 어떻게 해? 빼서 2라고 쓸 거고 땡땡땡 하고 2라고 쓰겠지. 그래서 나눗셈이 제대로 됐나 확인해 보려면 이 수하고 이 수를 비교해 봐야겠지. 3이 2보다는 반드시 어때야 돼? 커야만 되거든. 이렇게. 그래야 아 제대로 나눗셈이 된 거구나. 그리고 내가 너를 검산해 볼게. 그럼 3 곱하기 5에다가 2를 더해서 17이 나오나를 확인해 봐야지. 안 나오면 어떻게 된 거야? 틀린 거지. 이해되죠? 어느 소리인지. 그래서 이렇게 했던 게 그냥 숫자의 나눗셈이거든. 근데 이 다항식의 나눗셈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로 되어진 식끼리의 나눗셈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정의를 조금 해주셔야만 돼. 그래서 얘를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 단항식과 단항식의 재미없게 이렇게 돼 있냐? 단항식 이건 안 할게요. 다항식과 다항식의 나눗셈을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 예를 들어 가지고 2x의 제곱에 2x 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6을 나누어 줄래? x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나누어 주는 거야. 그러면 얘를 똑같이 나중엔 뒤에서 선생님이 조립제법이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해 줄 건데 왜 그래? 응? 왜 피곤한 일 있어? 응? 잠깐 있으니까 저거 좀 갖고 올게. 지휘에 좀 신경을 볼 테니까 그동안 살짝 있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져 있을 적에 이렇게 되어져 있을 적에 그대로 우리 나눗셈 하던 것처럼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야. 이렇게. 그치? 그래 놓고 이제 똑같이 쓰는 거야. x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숫자면 아까 17 안에 3이 몇 번 들어갈까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문자면 x가 무슨 값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하냐면 약속을 하기로 했어. 다항식의 나눗셈은 누구를 반복하자라고 했냐면 최고차항을 소거하기로 하자. 언제까지? 나머지가 나올 때까지. 그치? 그러면 일단 여기서 이렇게 간다. 얘가 최고차항이니까 누구를 소거해야 돼? 2x 제곱을 소거해야 되거든. 근데 위에서 아래 걸 우리가 어떻게 하지? 빼잖아. 그쵸? 그러면 2x 제곱이 없어지려면 얘랑 곱해서 얼마나 만들어져야 돼? 2x 제곱이 나타나야 되거든. 그럼 얼마 쓰면 될까? 분자에다 얘랑 곱해서 2x 제곱을 하나 나오게끔 만들어줘야 돼. 그럼 얼마? 2x가 되어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얘도 숫자 3
5, 3, 5, 15 이렇게 곱해서 내려갔던 것처럼 2x에다가 얘를 싹 다 곱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2x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 걸 어떻게 한다? 뺀다. 그랬더니 최고차항이 사라진다. 그리고 5x가 남았고 마이너스 6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 우리 위에서 이거 봐봐. 17에서 15 어떻게 해 우리? 빼. 그럼 얘도 빼면 더하게 되니까 5x 되는 거지. 이해됐죠? 그럼 이렇게 왔다? 그래 놓고 이제 보는 거야. 내가 이걸 계속 반복한다 그랬거든? 최고차항 속어를 반복한다. 언제까지? 나머지가 생길 때까지. 그러면 이제 정의를 해야 되는데 나누는 수가 몇 차야? 1차야. 그럼 너가 1차일 때 너 나머지로 정의할게 라고 하면 1차는 1차에서 멈춰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 나머지는 가항식에서 나머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해야 되느냐? 나머지의 정의, 가항식의 나눗셈에서의 나머지의 정의는 예를 들어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려운 말로 제수라고 얘기하는 거야. 제수가 아니라 제수라고 얘기하고 나누어지는 수 피제수라고 얘기하거든. 그러면 그 제수 그냥 이렇게 여기선 이렇게 하자. x-1의 나머지가 되려면 x-1보다 차수가 낮다 라는 정의가 있어. 즉 1차 항의 나머지는 뭐가 되는 거야? 이것의 x-1이기 때문에 1차 항이 되려면 1차 항을 나눗셈을 멈추려면 1차 항의 나머지가 어떻게 표현이 되었을 때 숫자로 표현이 되었을 적에 우리는 멈추는 거야. 나눗셈을.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가야지. 얼마를 없애야 돼? 최고차항을 없애야 돼. 그러면 5x가 돼야 되니까 여기다가 얼마를 곱해야 5x가 되지? 5잖아. 5 이렇게. 그지? 그러면 곱해야죠. 그래서 5에 x 빼기 5 해서 위에서 아래 걸 어떻게 해? 뺄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왔네? 어머 얘가 뭐야? 숫자네?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나눗셈이 끝난 거야. 그럼 이제 얘를 보고 뭐라고 해? 너를 x-1로 나눴을 때의 몫이 될 것이며 쫑쫑쫑 해서 마이너스 1이라고 쓰고 너가 무엇이 될 것이다? 나머지가 될 것이다. 선생님 얘 나머지라고 부를 수 있나요? 맞다. 왜? 1차 항의 나머지는 숫자라고 정의했거든. 그럼 여기서 문제 2차 항으로 나눌 수도 있잖아. 우리가 1차 항뿐만이 아니라 2차 항으로 나눌 수도 있잖아. 그러면 2차 항의 나머지는 뭐가 될까? 1차 항이 될 필요는 없고 1차 항에 이하면 되지. 1차 항이어도 되고 상수여도 되고. 그치? 그래서 1차 항 이하라고 생각하면 되고. 만약에 내가 3차 항으로 나누었다 라고 한다면 3차 항으로 나누었다 라고 했을 때의 나머지는 뭐다? 2차 항 이하다. 이런 식으로.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1차 항의 나머지야를 우리는 보통 얼이라고 하잖아요. 알이야, 얼이야. 자, 그리고 이때 2차 항으로 나누었다 라고 할 적에 그 나머지는 이러한 1차 ax 더하기 b 꼴로 표현해낼 수 있어야 돼. 어머나 2차 이하라고 하면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된다. 4차 항으로 나누면요 선생님 그건 싸우자는 거죠. 4차 항 나누고 5차 항으로 나누고 이런 거 싸우잖아. 그냥 어쨌든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나눗셈이다 라고 하는 건데 11번에는 1번은 내가 2번은 혜인이가 하는 것으로 하자. 1번 얘는 그냥 다 안 적어도 되지? 자
1번 같은 경우는 다항식과 단항식의 나눗셈이니까 얘는 지수법칙만 알면 돼. 그냥 사실은 2x를 나눴어는 2x분의 1을 곱했어랑 똑같은 거니까 2의 x의 세제곱 나누기 2x 하면 어떻게 될까? x의 제곱 마이너스 2의 x 더하기 3. 난 이렇게 그냥 암산했어. 이해됐어? 무슨 소린지? 오케이. 2번 한 번만 해보십시오. 2번. 나머지 됐어요? 다음 맞췄어? 동그라미 쳐. 잘했어. 잘했어. 그냥 계속 뻘쭘한 것 같아서. 자, 13번에 1번이야. 이런 거 보면 여기서 제일 범하기 쉬운 실수가 이런 거야. 우리가 만약에 1007이야를 이렇게 쓰기로 하면 여기 사이에 아무것도 없을 때 0이야 빈 거야 라고 했을 때 얘가 하나가 비었는지 두 개가 비었는지 세 개가 비었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1007이야 라고 할 적에는 비어져 있는 자리를 어떻게 0을 하나냐 두 개냐 세 개냐로 이렇게 표현해 주거든. 근데 여기서도 지금 보면 우리가 나누고 싶은 대상은 몇 차 항이야? 3차 항이야. 근데 저게 3차 항이 있고 그리고 2차 항이 있고 그리고 1차 항이 있고 그리고 상수항이 있으면 이쁘게 다 있는 거여서 전혀 문제될 게 없는데 지금 얘는 3차 항에서 누가 없어? 2차 항이 없단 말이야. 2차 항이 없어. 그때는 반드시 그냥 선생님 비워두고 쓰면 안 되나요? 그러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0x의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라고. 그리고 더하기 6x 1차로 돌아왔고 그 다음에 4 이거인 거니까 전혀 문제될 게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나누어질 거야. 누구로?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그러면 계속 반복할 거야. 몇 차 항이 나타날 때까지? 지금 2차로 나누는 거니까 몇 차 항 나올 때까지? 1차 항 나올 때까지 반복할 거야. 누구를 없애려고? 최고차 항을 없애려고. 그럼 여기에는 2x로 가면 되겠다. 그러면 얘랑 싹 다 곱해야 되니까 x의 세제곱에 2x의 제곱에 2의 x 이렇게 될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위아래 빼버리면 얘는 사라질 거고 얘 뺐을 때 부호 조심 x제곱에 더하기 4x 그리고 숫자 하나 떨어져서 내려와야지. 그럼 여기에 필요한 숫자는 얼마게? 마이너스 2 x의 제곱 마이 x 마이너스 2 위에서 아래 거 빼면 얘는 또 한 번 사라지고 얘는 6x 될 거고 6 빼겠다. 그죠? 더 이상 진행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여기서 멈춰 스탑 이렇게 네가 나머지 너가 목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죠. 오케이. 두 번째 거 혜인이 뚜입 잘 지켜봐야지. 두 번째 거 할 때. 나 이거 이모티콘 그치? 조금 여기다 해. 원래 글씨 크게 글씨 크게 안 써서 괜찮아? 그러면 이게 또 안타까운 거야. x제곱 2차 항이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1차 항이 있어야 되지. 안 그러면 헷갈릴 수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0x 더하기 1 뭐 이런 식으로 써주는 연습을 해야 돼. 그쵸? 한번 뚜입.
오늘은 뭐 한 단원 끝내고 뭐 다다음 주에 뭐 시험 봐버려야 되겠네. 됐어요? 답 맞니? x 더하기 1이 나머지라는데 2번이야. 잘못했어요. 그렇지. 위에서 아래 걸 뺄 거니까. 그렇지. 그지? 2x만이니까 오케이. 됐어.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해서 끝은 나. 그럼 이건 안 나갈 거냐가 아니라 나갈 건데 생수학을 한번 펴보자. 그래서 생수학을 이제 생수학에 무엇을 지금 한 번만 풀어보자. 숙제는 더블로 나갈 거거든. 얘도 나가고 얘도 나갈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최대한 뭐 빨리는 아니더라도 진도를 조금 많이 나가서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공수 2까지는 끝낼 수 있게끔 진행을 할 거거든. 공수 2까지는 잠깐만. 왜 쌤 B로 사왔지? 쌤 비부서 아 진짜? 잠깐만. 그래 우리 근데 쌤 B로 나가야 돼. 잠깐만 있어봐. 맞대. 내가 잘못 알았어. 그래서 지금 뭘 하느냐? 여기 이거 네모칸 밑에 거 하나랑 1번이랑 얘가 뭐야? 2번 이거까지 두 개만 해. 두 개만 하면 되겠다. 1번, 7번 이렇게 두 개만. 잠깐만.
됐어? 한 맞춰보자. 채점해봐. 정답은 항상 이쁘게 채점하는 거야. 빨간색으로. 우리 채점하는 방법 알아? 이렇게? 다음에 선생님이 우리 오답 체크해서 내 하면 선생님이 2주일에 한 번씩 오답북을 만들어준다 했잖아. 그때 만약에 1, 2, 3, 4, 5번이 있을 적에 사실은 우리가 채점을 해가지고 왔을 때 이렇게 틀렸다라고 하자. 근데 원래는 이제 사실 이것까지 말하기에는 애들이 너무 힘들어할 수도 있는데 채점을 해오는 것도 당연하고 채점에서 틀린 것들을 한번 고쳐봐야 되거든. 그랬더니 고쳤더니 3번하고 4번은 맞췄어. 이게 뭐야 그러면? 실수한 거잖아 이건. 그럼 굳이 얘네는 오답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 근데 5번은 내가 아무리 봐도 나는 모르겠어. 그래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한 거야. 그러면 그걸 이렇게 다른 색으로 뭐 자기만의 표현법들이 있더라고. 어떤 애들은 T라고 쓰는 아이들도 있고 뭐 있긴 한데 이렇게 표현했을 때 나중에 선생님이 오답 체크해서 내라고 할 때 이런 것까지 굳이 체크해서 낼 필요가 있을까? 없겠죠. 누구만 체크해서 내면 돼? 이런 식으로 선생님에게 질문했던 것들. 그리고 아니면 한 번은 맞췄는데 조금 내가 요거는 다 맞추긴 했는데 얘는 조금 어렵기도 하다 라고 하는 것들은 판단해서 거기다 추가해서 내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좀 채점을 이쁘게 해주는 거야. 이쁘게. 오케이. 고! 아이고 잘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4시간 수업이야. 4시간 수업이어가지고 원래 1시간 하고 10분 쉬고 1시간 하고 10분 쉬고 1시간 하고 10분 쉬고 1시간 하고 10분 쉬면 너무 좋은데 고등학생이잖아 이제. 그래서 1시간 반 하고 10분 쉬고 1시간 하고 10분 쉬고 또 1시간 하고 집에 가고 1시간 10분 하면 이제 집에 가고 이렇게 될 거야. 그럼 몇 시쯤에 끝나니까 빡세게 하는 거야. 인생이 그렇단다. 자 이제 그래서 두 번째는 다항식의 곱셈 공식인데 이거 곱셈 공식은 사실 몰라도 상관 있어 없어? 상관 없어. 왜요 선생님이라고 하면 곱셈 공식이라고 하는 게 다항식을 곱한 걸 공식처럼 외워서 바로바로 써버릴 거야. 왜? 많이 나오니까 이런 거거든. 근데 이런 것들을 할 때 안 외워도 된다라고 하는 게 안 외워도 A 더하기 B의 제곱은 나는 분배 법칙을 할 줄 아니까 한 개 A의 제곱 A의 B 한 개 해서 또 한 개 BA BA는 AB라고 얘기할 수 있지 하면서 막 뿌듯해 하면서 너희 둘은 동료함 해가지고 A의 제곱에 2A B의 더하기 B의 제곱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런 건 A 더하기 B의 전체 제곱이라고 하는 건 되게 많이 나와. 여러분 저런 것까지를 이렇게 분배 법칙으로 해서 외우면 전개해내면 될까 안 될까? 안 될까?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걸 이렇게 A 더하기 B의 제곱을 이렇게 해서 분배해서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될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쟤를 어떻게 해야 돼? 바로 전개해낼 수 있는 A 더하기 B의 제곱이야? A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 제곱이지. A 빼기 B의 제곱이야? A 제곱 빼기 2AB 더하기 B 제곱이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A 더하기 B하고 A 빼기 B 얘는 합의 완전제곱, 곱의 완전제곱이라고 얘기하고 밑에 걸 이제 합차의 곱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얘는 뭐 A 더하기 B의 제곱, A 더하기 B 곱하기 A 빼기 B는 A 제곱 빼기 B 제곱이야. 뭐 X 더하기 A, X 더하기 B는 X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X 더하기 AB야. 이런 것들. 그리고 AX 더하기 B 곱하기 CX 더하기 D는 ACX의 제곱 더하기 AD가 난 이렇게는 안 해요. 이건 그냥 전개하죠. 그치? 근데 이 정도까지는 반드시 외워주고 계셔야만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이러잖아. 이미 배운 공식이라고 하는 거니까 어디에서? 중학교에서 나온 공식이야. 1, 2, 3, 4번. 그죠? 그래 놓고 이제 이 밑에 새로 배울 공식이라고 되어져 있거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 다 중요해. 다. 얘네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된다? 전부 다 외워주셔야만 된다라는 거죠. 외워줘야 돼서 이게 전개하면 진짜 이렇게 되나요? 당연하지. 저렇게 되지 않으면 저걸 저렇게 써놓았을 리가 없죠.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렇게 어떤 다항식을 전개해 두었을 때 그 상태를 우리는 항등식,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항상 성립한다는 거야. 성립하지 않으면 저렇게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얘는 3차 방정식 근계수나 이런 것에서도 많이 이용이 되는 거니까 조금 반드시 외워주셨으면 좋겠어. 그치? 어떻게 할래? 지금 좀 외우는 시간을 가질까? 이걸 전개해서 확인해보기도 그렇고 안 중요한 것도 공식 다음 시험 볼까? 내가 공식 뽑아놓은 거 있어. 조금 이따가 줄게. 그걸로 배워갖고 됐어. 이건 다 외워야 돼. 다 외워주어야만 돼. 그러면 선생님은 이걸 다 외우셨어요? 라고 할 적에 21번에 봅시다. 21번을 같이 한 번만 봅시다. 21번에 1. 번은 이렇게 변다. x의 세제곱에 더하기 마일 마이 마삼 x의 제곱에 더하기 이게 숫자들의 합으로 표현되고 두 개의 숫자 마일 마이 마이 마삼 마삼 마일 두 숫자들의 곱 마일 마이 마이 마삼 마삼 마일 하고 x 그리고 세수의 곱 마일 마이 마삼 그러면 마육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어져 버릴 거라고. 이해되죠? 뭔 소린지. 그래서 이거 뭐 이렇게 외워야 돼. 2번 같은 경우도 x-y 플러스 z의 제곱은 앞에 거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y를 제곱하면 플러스 될 거고 그리고 z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2배의 플러스 2배의 x랑 마이너스 y를 곱할 거고 2배의 마y랑 z를 곱할 거고 2배의 z랑 x를 이렇게 곱할 거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얘 정리만 하면 되는 거니까 x의 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마이너스 2xy에다가 마이너스 2yz에다가 2zx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x-2의 전체의 세제곱은 어떻게 되니? 그러면 얘는 앞에 거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3배의 앞에 거 제곱 곱하기 마이의 제곱 어차피 근데 마이너스 하나 앞으로 마이 이렇게 앞으로 마이너스 끄집어냈으니까 그리고 3배의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것의 제곱 그리고 뒤에 거의 세제곱 이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이런 꼴이거든. a 더하기 b에 곱하기 a제곱에 마이너스 ab에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얘를 전개하면 a의 제곱에 2개의 마이너스의 b의 제곱이 곱해져 있는 건 a 세제곱에다가 더하기 b 세제곱 꼴로 표현이 될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가 플러스면 얘가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 꼴로 갈 거라고. 그래서 내가 이 4번 같은 경우는 봤더니 내가 뒤에 안 보이잖아. 근데 얘가 x 더하기 2잖아. 근데 얘를 전개하라고 그랬잖아. 전개하라고 했을 때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여기에 플러스 4가 있을 거야. 그래서 꼴이 x와 2,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의 x랑 2의 제곱이랑 위에 꼴이랑 같으니까 앞에가 더하기면 그대로 더하기니까 앞에 거 x를 세제곱하고 더하기 2를 세제곱해서 8 이런 식으로 맞추어 주면 된다. 그리고 얘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잘 외워요. 얘가 지금 이 공식이야. 얘가 누구냐면 어디 갔어? 이 공식이라고 이거 9번 공식이야. 이 9번 공식이 지금 어디에다가 쓸 거냐면 여기 5번 자리에 공식을 쓸 거거든. 근데 사실은 지금은 연습하는 거니까 그렇다라고 할 수 있지만 나중에 저런 것들은 찾아내기 조금 어때? 힘들 수도 있어. 그쵸?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는 뭐 공식으로 외워주기보다는 뭐 노가다를 띄더라도 좀 빠르게 한다던가 아니면 뭐 인수분해를 해서 한다던가 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6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저런 것들은 그냥 6번 같은 경우도 사실은 x 4제곱에 더하기 9x제곱 81 이렇게 될 텐데 얘네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치환해서 하는 거예요. 어머 선생님 치환은 그건 치환이 무서운 거고 이렇게 치환은 우리를 친절하게 좀 잘 해주는 애들이잖아. 그래서 저런 것들도 5번과 6번은 사실은 공식으로 하는 것을 추천드리기보다는 치환해서 x제곱 더하기 9 더하기 3에 x 곱하기 x제곱 더하기 9에 마이너스 3에 x 이렇게 해서 전개해 주는 걸 더 추천해 드리겠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죠? 오케이. 해서 일단은 우리가 전부 다 외워야 되는 거 원래 30분에 쉬어야 되는데 피곤해.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쉬겠다. 21분이야. 32분까지 오늘은 첫날이라 내가 11분의 휴식 시간을 드리겠다.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 보자고요. 그래서 원래는 오늘 진짜 맘만 먹으면 진도를 되게 많이 나갈 수 있거든. 근데 그러면은 안 돼. 너무 힘들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그냥 어제도 첫날 하는 아이를 마지막 1시간 정도는 문제 풀 숙제할 시간을 좀 드렸거든. 근데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오답 테스트 숙제 질문 이렇게 하니까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될 텐데 어쨌든 자, 이 문제 23번 공식이 아닌 경우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할 적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이런 것들은 차라리 어머 이렇게 무서워했을 이게 아니라 치환을 이용하라고. x제곱 더하기 5x를 t라고 하는 공통으로 존재하는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을 한 문자로 간단하게 표현하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될 것이다? t-2에 t 플러스 4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전개를 해버리면 t제곱에 더하기 2t에 마이너스 8 이렇게 될 것이고 다시 내가 원래 원했던 것은 x에 관한 식이었었으니까 t 자리에다가 치환되기 전 과정으로 돌려주셔야 되고 그런 과정을 환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를 전개하였을 적에 x의 4제곱에 더하기 2배의 5를 곱하면 10에 x의 세제곱에 5x의 제곱이니까 25x의 제곱에 2x 제곱에 더하기 10x의 빼기 8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돼? 동류항 찾아서 계산만 해주면 되는데 4제곱은 동류항이 없고 세제곱도 동류항이 없고 제곱만 동류항이 있어서 27x의 제곱이 될 것이고 10의 x의 마이너스 8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죠? 그런데 선생님 그럼 이 2번 같은 경우는 어찌해야 하나요? 라고 할 적에 얘는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계산해도 되지만 그러면 너무 어때? 복잡해. 그치? 그럼 몇 번째 묶을까? 첫 번째랑 이거 기억나? 중학교 때 이런 거? 네. 첫 번째랑
세 번째. 왜냐면 1하고 마사하고 더하면 마이가 되거든. 그리고 2하고 마사하고 더해도 마이가 되거든. 그렇게 되면 제 첫 번째, 세 번째를 먼저 전개하면 x제곱에 마이 x에 마이너스 3, 두 번째, 네 번째에 x제곱에 마이 x에 마이너스 8. 이래서 누가 내가 계산했던 마이너스 2가 이 i였고 무엇할 게 나타나게 된다? 치환할 게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이제 너를 t라고 치환을 하였을 적에 t-3에 t-8. 그럼 얘는 어떻게 돼? t제곱에 마이너스 11, t 플러스 얼마? 24. 이렇게. 그럼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려야 되니까 x제곱 마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11에 x제곱 마이너스 2에 x에 더하기 24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 전개해 주시면 x의 4제곱에 마이너스 얼마 되게? 4 x의 그렇지 마이너스 4x의 세제곱 플러스 4x의 제곱 그리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1x의 제곱 플러스 22의 x 플러스 24 그냥 굳이 뭐 이렇게 쓴 건 동량 같이 밑에다 쓰려고 한번 쓴 거야. x의 4제곱에 마사 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7x의 제곱에 22x의 더하기 24다. 다 됐다 이 얘기죠. 오케이. 이게 오케이. 좋았고요. 그 다음에 오케이 25번이래요. 이건 한번 해볼래요? 25번은 이런 것도 중학교 때 봤죠? 그지? 어떻게 해야 될까? 25번 같은 경우. 음. 25번은 그렇지. 앞에 거에서부터 그냥 얘는 차근차근 곱해 나가면 될 것 같아. 그죠? 그렇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가다 보면 이 8제곱 빼기 1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야. 오케이.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거 26번 아니야? 그래. 숙제로 한번 해가지고 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뒤로 넘어가면 무엇이 나올래나? 곱셈 공식의 변형이요. 변형. 이건 그냥 뭐 말을 내가 1이라고 했어. 근데 얘를 1이라고 써도 되지만 10-9라고 써도 되고 1에 10제곱이라고 써도 되고 얘는 10에 마이너스 9에 1억 제곱이라고 써도 되는 거 아니야? 표현은 1이랑 조금은 달라 보이지만 어떤 거야? 전부 다 1인 거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제일 이쁜 건데 내가 문제에서 뭔가 필요에 의해서 10 빼기 9로 아까처럼 만약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 10 더하기 9 곱하기 10의 제곱 더하기 9의 제곱 더하기 10의 4제곱 더하기 9의 4제곱 만약에 이렇게 해서 얘를 계산해봐 라고 할 적에 선생님 잠깐만요 저는요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곱하고 이러면 너무 복잡해. 근데 이 앞에 얼마가 곱해져 있어? 1이 곱해져 있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 그럼 여기에서는 나는 그 1을 10 빼기 9라고 쓰겠다고. 왜? 그 이유는 어차피 1인데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저 10 빼기 9를 써가지고 너는 10의 제곱 빼기 9의 제곱 이거랑 계산하면 10의 4제곱 빼기 9의 4제곱
이거랑 계산하면 10의 8제곱 빼기 9의 8제곱이 되게끔 이러한 값으로 문제를 이런 방법으로 풀어내게끔 유도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1을 있는 그대로 쓰지 말고 이렇게 해서 선택한 거예요. 이렇게 표현한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 변형했다. 원래 값하고 모양은 다르지만 그 뜻은 원래 값하고 같을 때 우리는 변형되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 이때 이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그렇게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써도 되는데 나는 합의 전체 제곱에서 2배의 합 곱을 뺀 걸로 쓸래 라고 하면 문제에서 이렇게 줬을 거야. a 더하기 b가 4고 a 곱하기 b가 2야. 이런 식으로 문제가 주어졌을 거야. 선생님 그러면 저는 얘를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첫 번째 풀이는 우리가 2차 방정식도 했으니까 두 개 연립해가지고요 b는 4-a라고 해가지고요 b 자리에다가 4-a를 넣고요 이게 2니까 a 값을 구해가지고 문제 풀어도 되지 않아요? 돼. 근데 문제에선 요구하는 건 이걸 딱 주고 a, b를 구해라가 아니라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을 거라고. 그럼 여기서 얘를 풀잖아. 마이제곱이니까 넘어가면 a제곱일 거고 4a가 넘어가면 이렇게 될 거고 이거 근해 공식 딱 썼더니 2의 a의 값은 2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빼기 2니까 2 이렇게 될 거거든. 그럼 그때의 b 값은 얼마니? 그러면 4에서 얘를 뺀 거니까 2의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2야. 그러면 내가 a에다가 2 더하기 루트 2를 넣고 그때 b에다가 2 빼기 루트 2를 넣고 각각을 제곱해가지고 그걸 계산해가지고 더해가지고 답을 낼래? 아닐 거지. 얘를 어떻게 된다는 걸 이용해서 a 더하기 b의 제곱에서 2ab를 어떻게 한다고? 빼다. 5를 알고 그냥 바로 푸는 게 좋으니 이게 좋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서 얘네를 전부 다 어떻게 해야 한다? 싹 다 외워주어야 한다. 그치? 그래서 여기 이 둘이 아마 처음 본 공식들인가? 중학교 때도 하나? 안 했어? 얘도 똑같아. 변형 공식은 이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만 남기면 돼. 그래서 어떻게 갈 거냐면 a 더하기 b의 전체 세제곱은 꼴로 갔더니 전개하면 a세제곱에 더하기 3a제곱 b에다가 3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게? 여기 봐도 안 나올걸? 아직 안 외웠으니까 3a 아니 그 다음 어떻게 되게 이거 전개하면 3ab의 제곱 그리고 b의 세제곱 이렇게 될 거야. 다음 시간에는 뭐 우리 같이 다 외워서 할 건데 뭐죠? 싹 다 외워볼 건데 이렇게 될 건데 얘만 남기고 싶은 거야.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만 남기고 싶은 거야. 이렇게. 그러면 a 더하기 b의 세제곱에서 누구를 빼주면 돼? 3a 제곱 b를 빼주고 3a b의 제곱을 빼주면 되는데 이뻐 안 이뻐? 안 이뻐. 그래서 내가 얘를 a 더하기 b의 전체의 세제곱에서 3ab로 끄집어내었더니 a 더하기 b로 이렇게 합과 곱으로 이쁘게 쓸 수 있네. 그래서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이렇게 써낸 거고 얘는 이뻐. 이렇게 가는 거야. 얘 왜죠? 뭔 소리인지. 이렇게 풀 거고 다 외울 거야. 얘도 마찬가지. 그리고 문자가 3개인 꼴 얘도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여기서도 얘를 나타내고 싶어 인데 얘는 누구 공식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의 제곱은 이라고 정리할 적에 이거 전개하면 앞에 거 제곱,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제곱의 합.
그리고 더하기 2AB에 어디 히터 틀었나? 덥지? 안 더워? 근데 졸려? EBC에 ECA 이렇게 된다고. 그럼 근데 얘만 남기고 싶으면 얘네만 넘어가면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야.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에서 2배에 그냥 있는 대로 빼면 안 이뻐서 이렇게 써주시는 거야. 이렇게 외워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 도 얘도 그래 저것도 한번 쓰자. 근데 한 2개짜리가 아니라 3개짜리도 있어요. 인데 얘는 이런 거야.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의 세제곱 너는 이렇게 된다고.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 마이너스 3ABC 라고 하는 얘는 아이고 앞뒤를 잘못 썼네. 얘는 이렇게 된다고.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곱하기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에 마이너스 AB의 마이너스 BC의 마이너스 CA 이런 꼴을 전개하면 이렇게 우변처럼 아니 좌변처럼 나온다. 그럼 누구만 남기고 싶어? 얘만 남기고 싶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하라고? A세제곱 아니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곱하기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에다가 3ABC를 더해주셔라. 이렇게 간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더 A세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라고 하는 얘는 어떻게도 변형이 가능하냐면 얘는 이렇게도 변형이 가능해. 2분의 1에 A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C 더하기 A의 제곱이라고도 변형이 가능해. 책에 써있니? 우리 그 아이 써있어 안 써있어? 써있네. 밑에 써있네. 참고에 써있네. 써있어.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위의 값을 내가 살짝쿵 변형을 해줄 거야. 근데 얘가 방정식이 아니라 다항식이기 때문에 2배를 내가 이렇게 할 건데 A제곱의 2배, B제곱의 2배, C제곱의 2배, AB의 2배, BC의 2배, CA의 2배 이렇게. 근데 내 맘대로 2배 했으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2분의 1배만큼 또 해줘야 돼. 그래서 내가 2분의 1은 두고 A제곱을 2개 하나로 안 두고 이렇게 바꿔서 이런 식으로 쪼개가지고 팔이 쪼개진다. C제곱에 2CA의 A제곱 이렇게 쪼개서 2A제곱을 A제곱 2개로 B제곱을 2개로 C제곱을 2개로 그리고 그 각각 사이에다 2AB, 2BC, ECA 그리고 사실은 살짝 반칙이지만 얘네는 딱 보는 순간 뭐가 된다? A 플러스 B의 완전 제곱으로 표현된다. 그래서 너는 2분의 1에 A 플러스 B의 제곱이 될 것이고 너는 B 플러스 C의 제곱이 될 것이고 너는 C 플러스 A의 제곱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로 바뀌어주신다면 얘도 마이너스로 바뀐다. 이것도 많이 써먹을 거니까 조금 알아두고 계셔주는 것이 좋겠다. 다람쥐 좋겠다. 다람쥐. 아유 오랜만에 추임새를 딱 들어네. 138 21번 아이고 기말고사 다 끝났니? 네. A? 맞아. 좋았어. 잘했어. 근데 이번 기말이 쉬웠어? 왜 자신을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잘못도 하면 지금 전에 응. 뭐냐 이번 기말 빼고 모든 시험이 다
70점대 80 초반. 네. 많이 어렵게 냈구나. 그래서 제가 많이 못 풀었어요. 많이 못 풀었어? 네. 괜찮아. 선생님이 고등학교 시험은 잘 보게 해줄게요. 내가 이렇게 가야지. 자, 문제 풀고 있는 거야? 풀어도 돼? 그래? 한번 해봐. 그래, 뭐 풀어도 돼. 혹시 안 되는 거 있으면 얘기하시고. 몇 번 하는 거야? 1번은 됐어? 응. 얘는 2번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선생님한테 이거 뭐라고 쓴 거야? A에다가 이걸 넣은 거구나. 그러지 말고 2번 같은 경우는 그냥 어차피 숫자라고 생각하잖아. 여기서의 핵심은 합하고 곱으로 표현해낼 수가 있느냐가 핵심인 거거든. 근데 저런 곱셈 공식은 안 배웠잖아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얘를 살짝쿵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 통분을 해주는 거지. 이렇게 통분을 하면 하나는 분모가 A요, 하나는 분모가 B요. A요. 힙합 좋아해? 그냥 아무 생각 없어요. 힙합 안 좋아해? 보통이야? 네. 난 힙합 좋아해서. 에이, man. A, B 이렇게 된단 말이야. 하나는 A요, B요.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여기 A가 곱해져야 되니까 이 분자가 A 세제곱이고 B 세제곱의 합 이렇게 표현이 될 거야. 그렇게 되는 순간 분모는 곱으로 표현했으니까 깔끔하게 끝난 거고, 이 분자도 A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은 A 더하기 B의 전체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A B의 A 더하기 B의 곱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래서 이제 이 합에다가 얼마 넣고 3 넣고 곱에다가 마이너스 2 넣고 마이 넣고 3 넣고 해서 문제 풀어주면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죠? 계산 한번 해볼까? 3의 세제곱은 27일 것이고요. 마이너스 3과 마이의 곱은 6, 3, 18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얘는 약분 나 계산 제대로 한 거 맞니? 틀렸지? 아닌데? 한 6, 3, 18, 27 맞는데? 45인데? 마이너스 2분의 45가 맞아 답이? 네. 이런 아치들 마이너스 2분의 45 아직까지도 분수 나오면 나도 답을 의심하게 되는 자 이제 A의 4제곱 더하기 B의 4제곱이네요.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있는데 아직은 앞에선 다루진 않았거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될 것 같으니? 라고 할 적에 자신 없어요. 그래서 T1하고 이러지 말고 이런 건 A 4제곱 더하기 B의 4제곱은 이렇게 간다. A 제곱에 더하기 B의 제곱의 전체의 제곱이다. 그리고 그것에서 누가 빠지면 된다? 2배의 A제곱과 B제곱의 곱이 빠지면 된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A제곱
곱하기 b의 제곱은 누구의 a, b의 전체의 제곱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니 얘는 이미 곱으로 표현해 놓은 거니까 이제 끝난 거야. 얘는. 그러면 여기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을 합과 곱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곱셈 공식 변형으로 한 번 더 가는 거지. a 더하기 b의 전체의 제곱에서 2ab를 빼주는 거죠. 그럼 a 더하기 b의 3의 제곱에 더하기 마이 하면 4가 되겠죠. 그럼 이게 얼마야? 13. 이 안에다가 13 집어넣어 주시고. 그럼 이제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13의 제곱은 얼마죠? 오케이. 169 마이너스 2배의 마이의 제곱이니까 얼마야? 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마이 4, 8, 161 이렇게 되시겠다라고 하는 거야. 이해되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문제는 a-b를 구하라는 거야. 그럼 a-b를 아까처럼 한꺼번에 안 구하려면 얘를 합곱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합곱으로 표현할 때 이 자체로는 표현할 수 없어서 제곱이라고 하는 변형을 써줄 거야. 그래서 a-b의 제곱은 합의 제곱에다가 곱의 4배를 빼면 돼가 될 거라고. 그러면 합은 3이니까 9, 마이 곱하기 마사니까 8, 17이네. 그죠? 그러면 a-b의 제곱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17이래. 그럼 우리가 구하는 값은 a-b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7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야지. 근데 문제에서 단 a가 b보다는 커. 그러니까 이렇게 답을 두 개로 쓰지 말라는 얘기죠. a가 b보다 크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니까 양수야, 음수야? 그러니까 루트 17만 적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죠?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9번 29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29번 내기 내가 맞춰볼게. 동생이 있구나? 맞다. 위에 언니 있구나? 아니요. 오빠 있어요. 봤지? 이렇게 못 맞추기도 쉽지 않은데 계속 못 맞춘다. 왜 그럴까요? 동생이 있는 오빠는 몇 학년이냐 지금? 고2. 고2? 아이야 힘들겠구나. 자, 왜? 왜 안 해? 아무것도 안 해요. 왜? 모르겠어요. 또 오빠들은 동생들이 싫어하잖아. 너 오빠 좋아해, 싫어해? 싫어요. 그치, 이거 봐. 여동생들이 오빠를 싫어하더라고. 우리 딸도 지 오빠랑 나랑 있을 때는 막 말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한테 와서 뒷담 연락가 그래서 연락 뒷담 까고 막 이러거든. 왜 그럴까? 자, a 더하기 b에 합을 줬는데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라거든. 아니 곱을 딱 주면 좋은데 곱을 안 줬어. 왜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저거 두 개 연립하라는 건 아닐 거라고. 얘를 이렇게 합의 전체의 제곱에서 2배의 ab를 빼라 이걸 준 걸 거라고. 근데 합은 줬는데 지금 곱을 안 줬잖아. 그러면 이 둘을 가지고 뭘 구해내라는 이야기야? 이 둘을 가지고 곱을 구해내라는 이야기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거야. a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너는 a 더하기 b의 전체의 세제곱에서 3ab의 a 더하기 b를 곱하면 된다. 똑같은 거야가 된다.
그런데 그거의 값이 얼마래? 10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럼 요거의 값은 1인 거니까 1 마이너스 3ab에 1 곱해봐야 그냥 3ab만. 그럼 여기 마3ab 9네. 그러면 a 곱하기 b가 얼마가 될까? 마이너스 3 되겠죠. 그러면 이제 끝났네. 1의 제곱 1에다가 마이 곱하기 마3은 6 더하기 1은 얼마? 7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이렇게 흘러가실 것이다. 이제 31번 같은 경우는 또 아유 이거는 또 우리 나중에는 진짜 막 외워야지 뭐 어쩔 수 없어. 다 외워야지. 문제가 이 곱셈 공식이나 이런 것들 학교에서 낼 때 어렵게 내면 엄청 짜증나게 되긴 하거든. 자, 일단 주어진 조건에 의하여 1번을 구해볼래?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제곱을 구해볼래? 라고 돼 있어. 그죠? 그럼 얘는 이렇게 된단 말이야. 혜인이가 다음 시간에 외워올 공식이니까 이렇게 된다는 내가 계속 알려주는 거야. 다음에는 혜인이가 난 다 얘기해줘야 돼? 알겠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에서 2배의 ab 더하기 bc 더하기 c의 a 이렇게 빼면 되거든. 이렇게. 그럼 넌 얼만데? 이게 4래? 4, 4, 16에다가 너는 2인데 2마이 마사구나. 그래서 너의 값은 얼마야? 12야 라고 준 거야. 이렇게. 그럼 이제 두 번째 a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더하기 c의 세제곱은 뭔데? 라고 하면 얘는 a랑 b랑 얘가 조금 어렵긴 할 텐데 인수분해 공식으로도 나오기 때문에 얘는 또 변형 공식으로 얘가 아까 선생님이 뜬금없이 해줬던 것 같지만 이것 때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게 어떻게 해도 변형이 된다고 해서 2분의 1에 a-b의 제곱에 b-c의 제곱에 c-a의 제곱이거든. 학교에서 다 변형하기 좋은 꼴이라고 이렇게 주기 때문에 이 공식에서 3abc를 빼면 더하면 여기에다가 이게 더해지면 이게 같아져 라는 게 무궁무진하게 뻗어나갈 수 있어서 이 공식은 좀 반드시 외워줘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야? 너는 4야. 너는 얼만데? 위에서 구해서 방금 12라고. 너는 마이, bb, bc, ca 이렇게 된 거잖아. 이걸 줬잖아 문제에서. 2니까 너는 마이야 이렇게. 이해되죠? 그리고 너는 얼만데? 라고 했더니 너는 마일이야 이렇게 줬다. 그럼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너는 12에서 2 빼면 얼마야? 10 곱하기 4는 4, 10 빼기 3은 37 이렇게. 선생님 나이랑 비슷하게. 내가 몇 살인? 아니야. 나는 40살이야. 뭐 그걸 좀 하냐 갑자기. 자, 그 다음이 이제 3번이야. 여기까지는 왔어. 37 맞죠 이거? 오케이. 여기까지 맞췄어. 근데 이제 3번에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 a제곱, b의 제곱, b의 제곱, c의 제곱, c의 제곱, a의 제곱의 값은 얼마니? 라고. 이건 나중에는 아예 공식으로 외다시피 해서 외워야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갈게. AB의 전체 제곱이고 BC의 전체 제곱이고 CA의 전체의 제곱이야 라고. 어차피 저 위에 게 이 밑에 거거든. 그래서 우리 헷갈릴까봐 어떻게 표현하는 놈이래? 라고 하면 문제가 사실은 이런 문제야. P제곱에다가 Q제곱에다가 R제곱을 더한 값을 구해볼래?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걸 바로 AB랑 BC랑 CA의 합응적 치면 곱은 안 알려줬다고. 그래서 얘가 이렇게 P 플러스 Q 플러스 R의 전체의 제곱에서
2배의 PQ, RP를 빼면 얘가 나와. 아까 우리 어떤 공식이야? 이 공식이랑 문자만 바뀌었지 똑같아. 됐죠? 그럼 요걸 구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원래대로 다시 돌려주시면 아, P는 A, B였고 Q는 B, C였고 R은 C, A였으니까 제곱인데 여기에서 이제 보면 여기에서 보면 PQ가 뭘까? 라고 보면 PQ가 무엇일까? 라고 보면 P하고 Q는 A에 B가 2개에 C 하나야. 아, 깜짝이야. 아, 놀래라. 이거 자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깜짝 놀랐어. 그 다음에 QR은 뭐야? QR 불러줘. Q하고 R하고 곱하면 이쁘게 불러주면 더 좋지. A, B, C니까 A 먼저 앞에다가 얘기하고 쓰면 딱 좋겠다. A 제곱 Q랑 R 곱한 거야. A, B, C. C의 제곱. RP는 RP A 제곱 B C. A 제곱 BC 이렇게. 이게 얘가 얘. 그치? 근데 얘를 있는 그대로 이렇게 쓰려고 했는데 보니까 ABC, ABC, ABC는 하나씩 다 있잖아. 그럼 마이너스 2에 ABC로 끄집어내면 여기선 A 남죠. 여기서는 B 남죠. 여기서는 C 남죠.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지금은 어머 하는 치환을 이용해서 보여드렸지만 사실 이 공식은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걸 바로 외우고 들어가야 돼.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A, B, B, C, CA의 합은 2라고 줬으니까 2의 제곱은 4고요. A, B, C는 마일이니까 마일 곱하기 마일 하면 2고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4라고 줬군요. 4. 여기에 4. 이렇게. 되죠? 8 더하기 4는 얼마야? 12요.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들어간다. 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래. 딱 여기까지. 오늘은, 와, 그러네. 여기 한 문제만 더 풀고, 한 문제? 두 문제만 더 풀고, 두 문제구나. 두 문제만 더 풀고, 오늘 진도는 그만 나갈 거야. 너무 많이 나가면 안 되잖아. 첫날이라고 미친듯이 더 나갈까? 응? 반가워. 진도 한번 나가볼까? 이러면서 막 항댕식이 뭐 여기서 막 뒤에까지 쭉쭉쭉 나가면 너무 그렇잖아. 서운하잖아. 그치? 서운해. 좋아. 딱 정리하고 그 다음에 센 B 문제 조금 풀고 나머지 시간은 더 숙제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다. 어머니 전화번호도 모르네. 단톡방 만들어야 되는데. 조금 이따가 알려주렴. 여기 x 더하기 x분의 1이 3이라고 줬어. 그래놓고 1번에 이 값을 구하라는 거야.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이렇게. 사실 저 x제곱분의 1은 x분의 1의 제곱과 같은 말이거든. 그래서 내가 저기서 x를 a라고 치환하고 x분의 1을 b라고 치환하면 a 더하기 b가 얼마야? 3이라고 알려줄게. 그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거든. 선생님 근데요 이걸 알려면 우리 곱을 알아야 되는데요. 근데 곱은 알아. 왜냐면 이 둘의 꼴이 무슨 꼴로 주어졌어? 역수꼴로 주어졌잖아. 그러니까 a랑 b랑 곱하면 얼마가 돼? 1, 2 돼버린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것들은 합을 줬으면 곱은 너무나 당연하게 얼마인 거다? 1인 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너의 값은 이렇게 x 더하기 x분의 1의 전체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배의 곱인 1을 빼주시면 되겠다. y 곱하기 1을 빼주시면 되겠다.
문제에서 얘가 얼마래? 3. 3의 제곱은 9. 9에서 2 빼면 얼마? 7. 이렇게. 그러면 선생님 2번에 x세제곱 더하기 x세제곱 분의 1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 x 더하기 x분의 1의 전체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의 두 수의 곱인데 1이잖아. 그리고 곱하기 x 더하기 x분의 1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그럼 이게 얼마인데? 3. 3의 제곱은 27. 27에서 3, 3은 9를 빼면 얼마야? 18. 이렇게 되겠죠. 좋다. 세 번째. x 마이너스 x분의 1이래. 아까 썼던 거 지웠네. 아까 썼던 거. a 마이너스 b를 구하라는 것처럼 내가 얘를 구하고 싶은데 얘도 제곱으로서 먼저 구해줘야 돼. 그래서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전체의 제곱은 x 플러스 x분의 1의 전체의 제곱에서 얼마를 뺀다? 4 곱하기 x분의 1을 뺀다. 그럼 4를 빼는 거랑 똑같지. 그래서 이제 얘가 얼마인데? 3. 3의 제곱은 9 빼기 4는 얼마야? 5야. 이렇게 됐거든? 그럼 이제 답을 이렇게 내야죠. x 빼기 x분의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입니다. 이렇게. 근데 다 써도 되나? 라고 했는데 이상한 조건이 있네. 0과 1 사이. 이렇게. 그러면 이거 양수야, 음수야? 이렇게 애매할 땐 만만한 점 하나 넣어. x에다가 2분의 1 같은 거 넣어. 그럼 2분의 1이죠, 이거. 얘는 얼마야? 2지. 2분의 1에서 2 빼면 0보다 커, 작아? 작아. 그러면 누굴 구하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루트 5를 구하라는 얘기야. 요런 미세한 컨트롤. 그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답을 맞고 틀리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답은 마루트 5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다. 오케이. 저기 한 번만 갔다 올게요. 귀찮다. 안 가래.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지. 헐, 여기다가 지혜빈이라고 적어놨네, 내가. 우리 딸 이름이 빈이거든. 혜빈이. 버릇이 참. 자, 여기에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림과 같은 직육면체의 대각선 이렇게 있는데 이 삼자의 건널비가 64야. 모서리의 길이는 40이야. 대각선의 길이는 2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누구를 이 가로처럼 보이는 이 길이를 문자인 A로 세로처럼 높이처럼 보이는 I들을 문자로 저렇게 표현해 낼 수 있느냐가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거죠. 그렇게 되어 놓고 가로를 A, 세로를 B, 높이를 C라고 하였을 적에 주어진 건널비라는 값을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라는 값을 내가 A, B, C로 표현해낼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건데 표현해낼 수 있다. 건널비는 밑면부터 생각하면 A 곱하기 B가 되겠죠. 직사각형이니까. 근데 밑면과 밑면은 서로 어때? 넓이가 같아. 그러면 같은 넓이 AB가 두 개가 있을 거고 오른쪽 면은 BC인데 왼쪽 면도 BC니까 두 개가 있을 거고 앞면은 AC인데 CA라고 할 거고 뒷면도 CA니까 두 개가 있을 거고 이거의 값이 64라고 한 거니까 AB, BC, CA의 합이 32라고 주면 좋은데 그걸 저렇게 풀어서 써놨어.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 조건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 모서리의 길이들의 합이 40이야 그랬거든. 그럼 A 모서리가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네 개 있겠네. 그러면 이게 정사각형 직육면체니까 정사각형이 아니라 직육면체이기 때문에 A가 4개면 B도 4개야.
C도 4개고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각각의 4배가 40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이 곱들의 합과 합의 값이 10이야를 문제에서 줬으면 좋은데 우리 보고 만들려고 했고 난 만들었어 이제. 오케이. 그럼 이제 이 마지막의 결말이 이 대각선의 길이는 이라고 물어봤네. 그럼 이 상자의 대각선의 길이는 이라고 할 적에 직육면체의 대각선을 이각, 요각, 이각 여기 이 점에서부터 출발해서 내부 관통해서 가는 게 대각선이거든. 그 대각선을 L이라고 할 적에 L의 제곱은 누구의 제곱의 합과 A제곱과 B제곱과 C제곱의 합과 같아. 이해되니 이거? 중학교 때 했죠 이거? 오케이. 그래서 이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구하라는 얘기야. 자 이제 불러볼까? 괄호 A 대화하기 B 더하기 C 제곱 아이 좋아. 이 괄호 내가 서비스로 쳐줬다. AB 아이 좋아. 좋아. 그래서 이제 구하면 여기 다 있잖아. 너는 10. 10의 제곱은 3 아이씨. 미쳤다. 10의 제곱이 30이네. 10의 제곱이 얼마야? 100. 100에서 64 빼 아니 맞구나. 100에서 64 빼는 거다. 그죠? 그럼 얼마야? 30 그럼 L 제곱이 36이네. 그죠? 그러면 L은 얼마야? 여기는 마이너스 붙이면 안 돼. 왜냐면 아무 얘기 없어도 이게 도형이기 때문에 선분의 길이는 전부 다 양수일 거기여서 이렇게 6만 갖다가 써야 돼. 오케이. 됐어.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우리 센 B를 한 번만 꺼내 주어 볼래요. 그러면 이제 13번하고 19번하고 22번, 28번 그 네모칸 밑에 이건 조금만 있네 문제가. 오케이. 네모칸 밑에 한 문제씩만 싹 다 풀어보자. 유형 12까지 있거든. 유형 12까지. 근데 오늘 숙제를 내가 이거 57번까지나 풍산자는 얘가 근데 57번이라고 해도 앞에 A 스텝은 빠지니까 아니네. 1번부터 57번이네. 51번 문제에다가 내가 여기까지만 내줘야 되겠네. 이 중단원은 이건 못 내주겠네 지금. 여기까지 내주면 44문제. 근데 여기서 한 30문제 될 거거든. 합쳐서 80문제. 많지 않다? 아니 내 말을 잘못했나? 많지 않차가 아니라 많지 않지? 네. 지금 왜